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쏘는 군경, 총에 맞은 사람들, 핏자국이 선명한 아스팔트. 그럼에도 저항의 역사를 써나가는 미얀마 시민들.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열고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민 불복종 운동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기의 직능에서 자기의 직능에 임하지 않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공무원 본연의 임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까지 발포하면서 4명이 목숨을 잃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2015년 선거를 치르고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던 미얀마는 왜 불과 6년 만에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 걸까요? 이 답을 알려면 미얀마의 기나긴 군부 독재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1962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 이후 53년 동안 독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군부는 아주 거대한 이익 집단, 통신사도 가지고 있고 은행도 있고 TV 방송도 가지고 있어요. 군부는 헌법까지 고쳐버렸습니다. 군부가 전체 국회의원 의석의 25%를 자동으로 할당받게 만들었고, 군부는 언제든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국가 비상사태의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요. 국가 비상사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군사령관에게 이양을 하는 거죠. 미얀마 시민들은 이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군부에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총탄에 희생되기도 했죠. 끈질긴 저항 끝에 2015년 자유선거가 실시됐고, 이 선거를 통해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민주정부는 군부가 바꿔놓은 헌법을 개정하는 데 실패했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군부 내에 하나회 완전히 다 척결했잖아요.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싹을 완전히 다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군부가 얼마든지 정부에 개입할 수 있는. 결국 민주정부는 군부와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총선에서 집권당이 압승을 거두자 군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국가적 책임을 맡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온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뽑은 정부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금과 같은 군부가 독재하는 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 시대적 소명의식 이런 것들. 지금도 미얀마는 저항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밤에서 그냥 끌어가고 다음날 아침에 가족한테 연락해서 시체를 찾으러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비인간적인 행동을 너무 억울하죠. 제가 지금 미얀마에 살고 있는 미얀마 현지인인데 지금 상황은 심각해요. 시위하는 날에 한 번 참여했었는데 출발도 하기 전에 경찰들하고 군인들이 와서 총도 쏘고 그랬어요. 그 총소리를 듣고 우리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너무 못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눈앞에서 아무 무기도 없고 약한 학생들에게 때리고 막 그렇게 잡혔어요. 집에서 숨고 아마 12시쯤 될 때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그날 너무 엄청 무서웠고 문을 안 열어주면 그 문이 부서졌어. 그 사람들 잡히고 되게 다음날 아침에 죽는 겨울들도 있어요. 오해달라는 그런 것도 할 수도 없고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직 잡힌 사람들, 정치인들, 학생들을 비롯해 1700년 정도 아직 잡힌 상태입니다.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체를 빼앗으면서 사실을 묻으려고 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특히 3월 6일에 우키마울레라고 하는 LED 의원한테 밤에서 그냥 끌어가고 다음날 아침에 가족한테 연락해서 시체를 찾으러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끌어가고 다음날에 숨진 채로 가족한테 보냈으니까 이렇게 비인간적인 행동을 너무 억울하죠. 시위하고 있는 학생들을 미성년자조차 감옥에 끌어가면서 쇠사슬로 때리는 그런 사건들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청소년들이 꿈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미얀마 청소년들은 총을 맞서고 또 죄 없는 목숨들이 희생해 가고 있으면서 미래의 꿈을 잃어버린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쿠데타 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을 장악시켰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야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지해 주셨으면 미얀마 현지의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대진 전도사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후아유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우리 지구촌의 이웃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 지금 미얀마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국가를 마음대로 집어삼키려는 군인 세력과 또 이에 맞서 저항하는 국민들 사이에 벌어진 일들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미얀마 군인 세력은 총칼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살해하고 또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까지 또 여성과 남성 구분 없이 모두를 폭력과 무력으로 잡아가고 또 목숨을 빼앗고 또 생명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악마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과 또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군인 세력들의 모습과 또 멈출 줄 모르는 폭력 정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살 시간도 아닌데 또 우리가 정치를 배우는 시간도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긍정하지 않으십니다. 또 폭력에 쓰러져가는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고대 이집트의 폭력 정치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구출하셨습니다. 또 로마 군인과 예루살렘 성전 종교 권력 앞에 신음하던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의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이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평화 안에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일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과 연결된 일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일인 겁니다. 영상 중에서 미얀마 청소년들이 군인 세력의 총과 칼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내몰려 있다는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도움의 요청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청소년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ray for Myanmar.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생명을 향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그 뜻이 미얀마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흐느낄 때 오랜 꿈과 소망이 쓰러질 때도 힘겨운 또 하루를 버텨낼 때 그는 우리 위로자 평화의 왕 사랑으로 지으신 그 모든 것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네 사랑 위에 우리 두 발 딛고서 소리 높여 외치네 평화의 왕 의심과 고민 속에 헤매일 때 가리워진 아픔에 숨죽일 때 여린 칼과 창 앞에 평화의 왕 사랑으로 지으신 그 모든 것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네 사랑 위에 우리 두 발 딛고서 소리 높여 외치네 평화의 왕 사랑으로 지으신 그 모든 것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네 사랑 위에 우리 두 발 딛고서 소리 높여 외치네 평화의 왕 고도소서 인맥